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빌딩의 건설 현장. 건설 공정의 최전방에는 코킹 작업반이 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 현장소.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기 자기 생명을 이게 불안 가닥이야. 의지가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건물의 완성도 없다. 불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신이 없으면 이건 이기든 못해요. 자신감 하나로 극한 현장을 누비는 진정한 실력자들. 고층 빌딩 외벽에서 내려가는 코킹 작업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 지상 150m, 총 45층 높이 건물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건물과 하늘이 맞닿은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은 위치. 난간조차 없는 이곳이 코킹 작업반의 일터다. 여기 지금 제일 높네요. 네, 여기가 헬리콥터 자리인데 지금 바깥에를 써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아시바를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철거를 하면 타기가 힘들어지니까.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단계. 건물의 외벽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임시 구조물이 철거되기 직전 현장에 투입된다. 오로지 안전고리에 의지한 채 로프를 내릴 위치를 잡는다. 요거 끊긴 거 다 돼. 그것도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오는데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네? 빨리 타고 빨리 하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차가 잘 안 돌아갈 거? 좀 앞으로 내야지. 아니야, 끼고 당기면 돼, 형. 그래? 로프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는 타고 내려갈 판을 달아준다. 내가 타보니까 이거 타시다 보면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요. 이거 앉을 적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현재가 지금. 이렇게 앉을 적에. 왜냐면 불 하나에 그냥 발랑당 매달리는 거잖아. 자칫 중심을 잃었다가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긴장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긴장 상태죠. 이게 긴장을 안 하면은 그 사고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 같아요. 틈새마다 실리콘을 채워 공정의 마무리를 해주는 코킹 작업반에게 아슬아슬한 외벽 작업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본 로프와 보조 로프의 두 가닥 생명선이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다. 건물의 틈 사이를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일. 그들의 손이 거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백업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꽉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좀 켜줘야 돼요. 이 킨 거를 이렇게 매듭을 넣어준 다음에 잘 안 들어가는 부분 칼로 이렇게 넣어주고. 판과 판 사이, 유리와 유리 사이 등 모든 면과 면 사이는 이런 코킹 작업을 거쳐 최종 공정이 끝나게 된다. 테이프 부분을 마감을 쳐주고 싸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작업 완성도의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 양옆으로 테이프를 붙여 가드레일을 쳐준다. 다음으로 실리콘용 고무를 사용해 문질러 주는데 그러면 실리콘이 고르고 판판하게 펴지면서 틈새가 완벽하게 메워진다.
양옆에 지저분한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되면 코킹 작업이 끝난다. 중간에 어떤 생각 드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아, 어디지? 어디 부분이 빠졌나? 그런 부분 보고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저희가. 45층 건물 3개동에 들어가는 실리콘의 양만 총 10만 미터 길이. 서울에서 원주에 이르는 거리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리콘 쏠 때 쓰는 총이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재료를 담아서 갖고 내려가는 통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타고 내려갈 장비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젠다이라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달비기라고도 합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쏘기 전에 이걸 먼저 그 틈새를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백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갈았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백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배치된 구역의 로프에 몸을 싣는다. 수십 년 된 경력자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다. 추락 방지용 장비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자, 뛰어봐. 작업자가 자리를 잡으면 양옆으로 도구를 하나씩 걸어준다. 타실 때 밑에 보시나요? 아, 절대로 안 보죠. 보면 못 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좀 됐어도 아예 안 봐요, 밑에를. 그거 확인하면서 들어가. 네. 시선은 오로지 벽의 틈새에 고정하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다. 로프에 올라탄 후에는 모든 작업을 혼자의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 한 구간의 작업이 끝난 후 로프는 위로 올려서 회수한다. 아래로 떨어뜨리면 더 쉽게 작업을 마칠 수 있지만 로프가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로프에 조금의 흠집이라도 나지 않도록 힘들어도 감아 올리는 게 철칙이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로프를 짊어지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외벽 작업부터 이동까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의 인원이 한 조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 몇 킬로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0짜리면 45에서 50kg 정도 가요. 로프 2개만 올려도 100kg에 가까운 무게. 장정 둘이 옮기기도 힘에 부친다. 최병익 작업반장이 다음 작업장에 미리 가서 로프를 어떻게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 건물 최상층부의 기둥 구조물. 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로프를 묶을 위치를 정해야 한다. 뒷단을 보면은 저 기둥이 보여요. 기둥을 줄을 타고 시공을 할 거예요. 그 틈새를 다 시공을 할 거예요. 누수를 막는 중요한 시공인 코킹 작업에 기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엔 특히 건물의 미관을 위해 기존의 직사각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코킹 작업반이 넘어야 하는 숙제다. 이날 맡은 작업은 45층 건물의 위쪽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형태의 철골 구조물이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현장. 자리를 잡고 서는 것조차 녹록치가 않다. 여기 보이시는 게 피레침이에요. 건물의 맨 꼭대기 있는 거 이렇게 꼭대기를 표시하고 그다음 번개 때문에 이제 저거죠, 피레침이. 뭐야? 이 건물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네요, 지금. 아, 그럼요. 온 도시를 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 코킹 작업반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특권이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만큼 내려가는 로프도 끝이 없다. 200m 길이의 로프를 모두 땅끝까지 내려야 하는데 내려가는 로프의 위치에 따라 작업의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로프를 내리고 올리며 최적의 위치를 잡아낸다.
숭룡공만이 탈 수 있는 고난이도의 코스. 올해로 경력 12년 차가 되는 김대희 씨가 배정됐다. 공중에 장비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도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상으로 떨어지는 순간 다른 작업자나 행인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넘어갈 테니까 남겨주세요. 공중 위로 몸을 싣는데 아무리 숙련된 작업자라도 이때만큼은 식은땀이 절로 흐른다. 쫙 내려다 보면 전경 좋죠. 무서운데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고공에서의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코킹 작업을 해낼 수가 없다. 작업 환경이 건물의 외부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곤 한다는데 그래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틈새를 메우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사고 난 거 한 두 번씩 보고 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사고 난 거 한 번씩 보고 나면. 오로지 로프에 몸을 싣고 외벽에 기댄 채 이루어지는 코킹 작업. 한겨울의 추위나 한여름의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앉아있는 판이 장애물에 걸리는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것이다. 유리가 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턱턱 걸리다 보면 사람이 젠다에 앉는 게 막 들썩거리면 어떤 때 진짜 가슴이 철렁하죠. 한번 이게 딱 이게 걸리면 장애물이 걸리면 이게 사람이 내려오다 걸리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위험하죠. 여기 사장님이 국밥 쏘신데 아유 기분 좋아라. 고된 작업뒤 맞는 꿀맛 같은 점심시간. 한번 현장에 투입되면 수개월간 타양살이를 해야 하는 작업자들. 식사 때 특히 집이 그리워진다. 동료들과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는데 오늘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로프를 자꾸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지 왜 자꾸 이상한 거야. 이러니까 할머니가 로프를 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제일 힘든 것도 생리적인 현상. 중간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전날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 좀 고약이에요. 지약이에요. 또 넣어야 될 게 또 뭐 있는 거야? 코킹 작업반에겐 특히 웃지 못할 징크스가 있다는데 새우젓 넣었어? 미역국 안 먹죠. 아, 미역국을 안 드세요? 네, 절대로 미역국 안 먹죠. 생일날도 로프 탈리스도 절대로 안 먹죠. 왜요? 그런 거 있잖아, 심리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미역국 먹으면 좀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미역국은 안 먹어요. 로프 탈 때도. 불어오는 바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웬만한 바람 속에서도 코킹 작업을 멈출 수는 없다. 건물의 옥상이 아닌 중간층에서 밖으로 나간 후 내려가면서 코킹 작업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좀 꼬였어요? 바닥에? 좀 더 내려. 아예 많이 내려라. 기둥에 본 로프를 1차로 묶어주고 안쪽에 또 한 번 묶어줌으로써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로프는 내렸는데 밖으로 나갈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 아, 많이 하네, 나가니까. 일단 한 발을 내딛어 보는데 어우씨. 1m도 채 안 되는 창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사투가 벌어진다. 됐어. 겨우 자리를 잡고 앉는 것에 성공했다. 이렇게 매번
판에 올라설 때마다 고비다.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네. 작업이 괜찮겠어요? 저는 좀 괜찮죠. 왜냐면 나는 이쪽 면을 가려주니까 바람이 불어서 좀 나은데 지금 옆에 타는 형님 같은 경우는 심하게 올 거예요. 왜냐면 막아주는 게 없고 완전 돌축이 바깥으로 완전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작업자는 앞찾기에 의지한 채 잠시 작업을 멈췄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앞찾기가 붙지 않는 모양이다. 잘 안 붙나 봐요. 안 붙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서 그래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 손은 앞찾기를, 다른 한 손에는 실리콘 도구를 손에 쥐고 코킹 작업을 이어간다.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외부 요인이 작업을 더욱 더디게 한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다른 작업자가 매달아 놓은 로프는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자칫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본인의 로프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실리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재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진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초고층 빌딩일수록 건물 사이사이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바람은 지금 내 쪽은 들어오는데 바람을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오는 바람인데 그때 이 엉덩이가 이렇게 열려요. 재료가 이렇게 무거운 게 이제 내려갈수록 우리가 재료를 쓰기 때문에 가벼워지거든요. 조금씩 내려갈수록. 그러면 이제 밑에서 많이 치면 이게 막 여기 엉덩이 있는 부위가 막 바람이 막 치니까 그때 이제 짜릿짜릿하죠 이제.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의지할 곳 없는 수십 미터 상공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함께 로프를 타는 동료들. 보통 두세 명이 한 조가 돼서 한 구간을 마무리하는데 이때 묘한 경쟁심도 발동한다. 아,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아, 알았습니다. 아유, 나도 빨리. 그쪽 아저씨 말고 이쪽 아저씨. 어우, 씨. 나는 허리가 아파. 아우, 형이 죽겠어. 베테랑 작업자가 주어진 구간의 코킹을 마치고 지상으로 향한다. 내려갔어 벌써? 형이 형 내려가네? 하지만 땅에 안착하기가 순탄치만은 않다. 바람으로 인해 줄이 꼬여 착지하는 순간까지 안간힘을 쓴다. 나름대로 이제 줄을 풀고 내려온다 그랬는데도 많이 꼬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려다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저같이 또 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나마 좀 낮은 층이어서 다행이죠. 높은 데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머지 작업자도 하나 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온다. 아, 미치겠다. 꼬여. 이날따라 꼬인 줄이 말썽이다. 줄이 꼬일 경우 일일이 푸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로프를 탄 지 2시간여 만에 땅에 닿았다. 허리야. 화장실. 화장실. 어우. 로프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화장실을 향해 달려간다. 화장실 하셨나 봐요. 네, 잠깐만 따라오지 마세요. 화장실 빨리 빨리 따라오지 마시라니까. 얼른.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로프 위에선 해결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위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아야지 어떻게. 안 그러면 또 그 이후에 그 애매한 상황을 또 타야 되는데. 또 다른 구간을 찾은 최용범 씨. 이제 어떤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저기 저 19층에 보시면 저 난간대 보이죠? 저쪽에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지금 저 부분은 이제 먼저 일하는 공정들이 저 위에다가 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난간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난간대가 철거되기 전에 손이 닿는 부분까지 코킹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외벽 작업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지금 하고 계신 건 네. 줄 타는 것보다 나은 편인가요? 아니면 더? 아니, 이게 더 저기 하죠. 긴장되죠. 왜냐면 로프는 내가 믿고 내려온 거고 이거는 내가 설치한 게 아니잖아. 이건 내가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무섭죠. 올해로 10년 차. 처음엔 배짱 하나로 시작했고 이젠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작업이 없을 때 그는 대부분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두 돌이 지난 막내딸부터 쌍둥이 두 아들, 그리고 애교 많은 큰딸까지. 다복한 가정의 가장인 최용범 씨는 두 어깨가 무겁다. 한번 저희가 되게 심하게 막 정말 막 너무 심하게 막 산다 만다 할 정도의 심한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이 사람이 안 들어와서 뭐 해보자는 건가 이랬는데 딱 전화가 그 같이 일하던 분이 잘못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뭐 화가 났고 뭐 이런 거는 싹 없어지고. 지금 몇 층이야? 거기? 똑바로 앉아있는데. 안 높아. 그냥 그래. 2층? 아, 맨날 높으면 5층. 그렇지. 내부? 아니야, 내부 할 때도 있지. 비 오면. 1층이든 10층이든 100층이든 항상 조심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아내. 고층 건물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에 마음이 아린다. 지난번에 한 번은 가다가 유리 닦으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사람인데 안쓰럽구나.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택한 직업인가. 괜히 내가 미안할 때도 있고. 그냥 다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내 아이와 아내는 최용범 씨가 로프를 타는 힘이자 이유다. 언제나처럼 기둥에 단단하게 로프를 묶어주는 것으로 작업을 준비하는 코킹 작업반. 최용범 씨도 지상 150m 상공에서 로프를 탈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한 발씩 내딛고 자리를 잡고 앉아 몸을 건물과 밀착시킨다. 그런데 무게가 나가는 도구통을 받는 순간 뭐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는데 형,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있는 거 아니야? 왜? 괜찮겠어? 이거 타다가 쭉 내려갈 것 같은데?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돼. 내가 안 묶었으면 뭐! 올린다! 내려가지! 안 돼!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게 저기 내경으로 그게 걸어. 씨, 올린다!